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KBS 이제 사전 녹화 대담이 방영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오늘 오후 10시에 방영이 되는데 네. 좀 어떻게 기대를 좀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시대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자꾸 느낍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청와대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문재인 대통령은 생방송을 했어요. 항상 국민과의 대화를 하면서. 그리고 생방송을 하면서 또 보통 이제 기자회견을 하거나 또 국민들과의 뭐 대화 시간 같은 것도 만들 때 KBS 기자랑 대담도 했었죠. 근데 그것도 그렇죠. 생중계이긴 그렇죠.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새해 들어서 네. 항상 그 국민들과 대화하는 시간, 기자회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날은 신년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신년 메시지를 또 발표를 연두 기자회견을 통해서 신년 메시지를 발표하고 그러면서 또 기자들과 문답 시간을 또 별도로 가졌습니다. 네. 근데 과거에 기자들과 문답 시간을 가질 때는 미리 그러니까 질문할 기자들과 질의 내용들에 대해서 네. 속되게 말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식으로 사전에 약속하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이 시기에는 네. 국민들과 대화를 하거나 기자회견을 할 때 질문할 기자라든가 질문 내용들을 사전에 각본으로 합의해 놓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기자들이 불쑥 질문을 하고 거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답변하고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고 바로 답변했을 때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솔직한 생각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사전에 생방송을 한다 하더라도 사전에 누가 질문할 것이 정해놓고 한다면은 네. 그런 짜고 치는 고스톱 방식으로 기자회견 한다면은 대통령의 진솔한 국정 운영 계획이 무엇인지를 국민들이 알기가 힘들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녹화를 해서 방송한다는 거는 네. 녹화한 이후에 방송하기까지 과정에서 얼마든지 편집할 수 있다는 것들.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이 네,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그 네. 진솔한 모습을 정확하게 알기가 너무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 역사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 뭐 박정희 시절이나 전두광이래 자꾸 네. 전두광 시절에는 아마 그렇게 했겠죠. 억압적으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요. 자, 특히 김건희 여사 명품백 네. 수수 논란 여기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어떻게 나올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오늘 한동훈 국민위원장이 이 관훈클럽 초청 토론에서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대통령이 적절하게 잘 말씀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전후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는 건 분명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함정 몰카고 그게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지만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 눈높이 생각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몰카 공작이라는 겁니다. 네. 그림을 찍기 위해서 가방을 산 거 아니냐. 몰카 촬영을 어떤 의도로 했는지 이분들이 감추지도 않더라. 가방도 미리 샀고 분명히 의도를 갖고 친북 사람이 공격하려고 했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이 말을 소개시켜드린 이 이유가 한동훈 위원장의 이 내용, 이 발언, 이 입장이 아마 윤 대통령 입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과연 국민들이 이 상황에 있어서 어떤 평가를 하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뭐 방송을 통해서 그동안에 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들이 판단하는 게 있는 거고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과 정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말한 방식으로 한다면은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과 국민들이 느끼는 감각, 정서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 여의도라든가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과를 할 때는 네. 바짝 엎드려라. 사과를 받는 사람이 저렇게까지 저 정도로까지 사과를 안 해도 되는데 하고 민망해 할 정도로 사과를 해야만이 네. 그 진정한 사과의 뜻이 전달된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이게 무슨 사과를 하겠다는 건지 변명을 하겠다는 건지 그것들을 자체도 불확실하게 한다면은 오히려 국민들의 어떤 분노, 네. 국민들의 실망감, 저는 이런 것만 더 커질 것이다 생각합니다. 물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 이제 오마이뉴스에서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 이거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영입 인재로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총선에 출마할 걸로 알려진 진양의 아나운서 네. 김건희 여사 친분이 있다라는 이제 보도 오마이뉴스의 박형강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는데 네. 자, 알고 봤더니
이 진양의 아나운서가 2015년 남편 손범수 아나운서와 함께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컨텐츠가 기획한 이 마크 로스코 전시전을 관람했던 오. 그 사진이 올라와 있어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예, 내려서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보면요, 네. 김건희 여사가 2015년 5월 20일 인스타그램에 진양의 아나운서 부부가 이 전시전을 관람하는 사진을 올리면서 진양의 언니 부부가 나란히 관람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친분을 과시했다는 거예요. 어떤 인연이 있을까? 뭐 오마이뉴스 취재를 해봤더니 네. 진 아나운서와 김 여사가 인연을 맺은 게 2010년 서울대학교 최고 지도자 인문학 과정으로 좀 보인다는 거죠. 네. 이 같이 여기서 이 과정을 수료했기 때문에 이렇게 친분을 맺은 게 아니냐. 결국에 이렇게 되면 언니라고 부를 정도로 김건희 여사가 진양의 언니 부부 이렇게 부를 정도면 친분이 상당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또 뭐 관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진양의 아나운서가 오마이뉴스의 여러 가지 뭐 질문, 특히 이제 입당 과정에서 김 여사 상의했는지 추천 받았는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전시회 이후에 여사님과 어떠한 개인적인 연락이나 만남 같은 친분 관계를 가진 적은 없다. 이번 국민의힘 입당은 인재영입위원회로부터 제의를 받고 승낙한 것이지 김 여사뿐 아니라 여타 정치인 누구와도 상의한 적은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과연 교류가 그동안 정말 없었을까? 이런 의구심도 들고. 네. 교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뭐 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친분 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겠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국정에 김건희 여사가 미쳤던 영향력을 생각할 때 네. 일반 국민들이 한다면은 저도 역시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본다면은 김건희 여사가 지금 국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게 크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와 친분 관계가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작동을 했겠구나 하고 의심을 할 수 수밖에 있다? 없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보통 우리는 합리적 의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합리적 의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네. 명쾌하게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금방 그 분이 이야기했던 내용들만으로는 충분한 해명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재영입위원회에서부터 연락을 받았다. 당연히 인재영입위원회가 창구기 때문에 인재영입위원회가 그렇죠. 연락하지 김건희 여사가 연락하겠어요? 뭐 그러고 맞는 얘기네요. 그리고 이 전시회 이후에 여사님과 어떠한 개인적인 연락이나 만남 같은 친분 관계를 가진 적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2015년이란 말이죠. 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개인적인 연락, 친분 관계 이런 걸 가진 적이 없다? 글쎄요. 이것도 좀 저희 시청자분들이나 독자들이 볼 때는 정말 그럴까? 왜냐하면 그 오랜 시간 동안 네. 정말 교류가 하나도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오마이뉴스의 진양의 아나운서가 해명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도 2015년에 마크로스코 전시회를 갔습니다. 그래요? 예. 김건희 여사 친분 관계가 있으신 거? 저는 아닌가요? 2015년도에 마크로스코 전시전 간 이후에 지금까지 네. 김건희 여사와 개인적인 연락을 해본 적 한 번도 없고 네. 모임을 가져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크로스코 그 전시회 자체가 저는 그 당시에 코바나 컨텐츠에서 김건희 여사 한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크로스코 그 작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네. 그 작품을 관람을 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심지어 이제 그 미국의 휴스턴에서는 마크로스코 그 전시관 같은 게 있는데 네. 거기가 이제 일종의 힐링 센터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계에 그 명상을 하거나 위안을 얻고 싶은 사람들이 거기를 방문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사실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뭐 거기에 갔었는데요. 뭐 저야 뭐 정말로 아무 인연이 없이 간 겁니다만은 뭐 실제로 그분들이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는 이제 네. 오마이뉴스에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 더 뭐 취재를 하거나 그러면 차차 밝혀질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것도 저희가 이제 단독으로 보도했기 때문에 소개를 좀 해드렸고 일단 뭐 진양의 아나운서의 해명까지 반영이 다 됐기 네. 때문에 한번 기사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가셔서 보시면은 또 내용 자세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